그럼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네. 한덕수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. 네. 뭐 보수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하여튼 저쪽 그룹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, 그건 이제 친윤들이죠. 아, 친윤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친윤 잔당들. 뭐 쌍권총 대표적으로. 네네. 왜냐면요 한덕수는 떨어지면 집에 갈 사람이니까. 우리가 다시 당권 먹으면 되지.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하고 총선 때까지 편하게 가자. 야당 하더라도 네. 그런 거죠. 그런 거죠.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낙선하더라도 홍준표 사례처럼 당권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네. 그러기 어려운 사람의 카드로서 한덕수를 고른 거다. 뭐 나이가 79세 아닙니까? 네.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가가지고 미국계 자문회사에 고문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서 돈 엄청 벌지 않을까요? 네네. 뭐 저는 한덕수는 그럴 사람이라고. 자기는 대선 주자급이다 이래가지고. 그렇죠. 네. 국가의 원로다 하면서 이제 대형 로펌하고 이제 그 계약 맺어가지고 미국 쪽하고 또 계약 맺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여생을 돈 펑펑 쓰면서 보내겠죠. 회사를 한두 군데랑 하지 않고 여러 개랑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. 그 사람은.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. 아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했던 법조인들이 많았어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가끔 공개도 하고 좀 비난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공직자가 자기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가서 뭐 로펌이든 어디든 가서 자기 개인만을 위한 돈벌이를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구조적으로 윤리로서. 한국의 이 개혁 세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로비스트법이에요. 진짜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.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지 특권이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어두운 거액 거래가 없어집니다. 이 로비스트법이 저는 뭐에 해당된다고 보냐면요. 금주법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. 1920년도 30년도에 말도 안 되는 금주법을 만들잖아요. 미국에서 금주법을 만드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불법으로 먹게 되잖아요. 거기에서 마피아가 생긴 거잖아요. 대한민국에 로비가 없을 수 있습니까?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근데 로비스트법이 없는 거야. 김영란법, 저는 김영란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.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형 로펌을 통한 변호사들과 전현직 관료들의 커넥션, 카르텔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 사람들끼리 큰 돈만 햄는 거야. 그리고 민초들은 아픔을 가지고 어디 가서 민원 한 번 할 데가 없는 거예요. 이게 정말 기득권 구조고 엄청난 저는 법조, 그다음에 고위관료, 대기업의 특권 구조라고 봅니다. 이거 깨려면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돼요. 카르텔입니다. 그런데 그럼 로비스트법이 만들어지면 그 로비스트를 일반 민초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비싸지 않을까요? 싸게 해야죠. 변호사 수임료 옛날보다 싸졌잖아요. 그죠? 상대적으로. 똑같은 겁니다. 예를 들자면은 로비스트 등록제 해가지고 행정사라고 들어보셨죠? 옛날 대서방. 이거 사실 알고 보면 그 로비스트예요. 로비스트의 초기 단계입니다. 일반인들은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힘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냐? 구급 공무원도 한 5년 이상 하고 나오면은 로비스트 신청하면 등록해 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구급 공무원이 행정 서사 대충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한 번 해주는데 10,000원 받고 20,000원 받고 이러면 이게 로비스트인 겁니다. 법무사도 그렇죠. 법무사도 그런 대행들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만 했는데 이제는 국회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또 이 대의민주주의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. 그럼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. 그거 안 합니까? 지금 로비 안 합니까? 다 하잖아요. 뭘로? 불법을 하잖아요. 걸리면 전부 다 뭡니까? 전부 다 변호사법 위반. 그런 거 아닙니까? 이게 변호사 특권 보호해 주는 거예요, 이게 지금. 알겠습니다. 근데 하여튼 한덕수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을 거다 아니면 그래도 뭐 행복한 노년을 보낼 거다?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? 수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수사받아야죠. 수사받아야 되죠. 또 한덕수가 계속 출마설을 풍기는 건 자기 스스로 몸값을 좀 올려서 수사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후원의 문제도 작동합니다. 경기고 사람들이 모인다잖아요. 한덕수가 경기고 나왔거든요. 과거에 이제 한국에 이른바 그 뺑뺑이 전이죠. 뭐라고 하죠? 아니 비평준화죠. 비평준화 됐을 때의 명문고들 뭐 경기고, 경북고, 광주일고,
경남고 이런 사람들이 역시 지역분이라 세는 게 다르시는군요. 경기고 다음에 경북고 이렇게 가시는 거군요. 잘 모르시는데요. 아니, 후원금 1등은 경북고입니다. 후원금은 경북고가 과거에 제일 잘 냈어요. 그럼요. 왜냐하면 광주이고도 그렇고 경기고는 성적은 좋았는데 이렇게 잘 뭉치질 않아요. 그렇죠. 그런 데서 후원금 엄청나게 걷어줬거든요. 이 사람은 비평준화 시대니까 아마 연세에 있는 경기고 출신들에게 후원금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행동들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한덕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 저는 한덕수와 같이 고관 대작 한 분한테 평가를 직접 들었습니다. 네네. 노무현 정부 때 총리 시절에 같이 근무하신 분인데 한덕수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. 잘하는 걸? 네. 근데 못하지는 않더라. 참 애매하죠, 그죠? 네네. 안 하거나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라. 통상본부장, 통상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뭐 쇠고기 협상도 있었고 이 사람이 있었던 거 FTA 협상도 유명한 있었고 게 마늘 협상이죠. 마늘 협상도 있었고 뭐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고 수많은 협상들을 했는데 잘하는 건 없더라. 그러나 사고는 안 치더라. 즉 대부분이 미국과의 협상이었어요.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미국으로부터 욕먹지 않더라.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악착같이 챙겼더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이지 않더라. 결국은 통치권자의 의지를 존중해서 따라줬을 뿐이지 의견이 없더라. 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. 이재명식 용인이라면 사람 쓰기라면 절대로 안 쓸 사람이네요. 지금 이재명 대표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쓰고 있잖아요. 그죠? 쓰고 있는데 정반대의 유형이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죠. 참 죄송합니다, 김현종 형님. 주위에 평판을 들어보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없어. 김현종 본부장에 대해서. 무슨 얘기입니까? 미국에서도 안 좋아해. 성격이 분명하다는 거예요? 미국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고. 호불호가 분명하다? 호불호가 분명한데 근데 한국의 국익을 꼭 지켜내는 사람이야, 이분은. 그럼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? 그렇죠. 이제 관료로서 전문가로서 훌륭한 사람이죠.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은 국익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른바 어떤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협상에서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김현종 본부장 같은 분이 통상 전문가죠. 이 사람은 성과 낸 적이 없어요.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 회의를 뭐 15시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잠깐 쉴 때 가서 또 설득도 하고 뭐 어쩌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그게 다 자기 머리 쓰는 거고 체력 쓰는 거고 하는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러겠다라는 태도라면 꼭 박수 쳐야죠. 저는 제가 이제 의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의학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저기 챗GPT나 이런 거 다 되니까 제가 하면 한덕수보다 잘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요 한덕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게 진짜 볼펜 한번 집어 던져야 되는데 고시 출신 외교관들요 그 외교나 통상 엉터리입니다. 엉터리입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친미파고 그다음에 친 또는 이 국제기구파예요. 국적이 없어요. 이상한 국제법 이론 이런 것부터 앞세워가지고 국익보다는 관례, 아그레망 뭐 있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예의범절, 국제신사 이런 데 푹 빠져 있는 사람들. 정말 심각해서 저는 직업 외교관 제도 대한민국 진짜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. 고위직들은 전부 다 정치인들 까는 게 맞아요. 정치인들 까는 게 맞아요. 외국 대사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외교야말로 정치의 가장 첨예한 부위거든요. 그러면은 이 국익 외교, 실리 외교하는 정치인들이 맡아서 성과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자기 이름 걸고 책임을 당연하죠, 당연히 책임져야죠. 맞아요. 아니 어느 나라 대사라면 주일 대사다 하면 그 대사관에 가보면 외교부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정원부터 뭐 경찰 무관도 와 있고 뭐 별의별 다 있잖아요. 여러 부서에서 다 파견 나와 있는 거고 대사는 작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의장. 그러면요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타부처 보통 이제 영사 참사들이 뭐 한 3, 4급 정도 나와 있습니다. 대사 말 들을까요? 안 들어요. 따로 놀아요. 근데 정치인 대사가 나가면 완전 다릅니다. 벌벌벌 깁니다. 그렇겠죠. 왜냐하면 정치인 대사는 부처를 넘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의 나중에 인사 고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 영향을 행사해 주니까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.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직속 상관이 국회 가서 야단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말을 듣겠네요.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?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스픽스 구독, 좋아요.